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발표였는데요. 이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낮아졌고 또 중장기 물가 상승률도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이제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담회 나온 미국 물가지표에 금융시장이 환호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물가를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연준도 이 CPI를 참고를 해서 이제 통화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간밤에 미국의 6월 CPI가 전문가 예상을 밑돌면서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에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를 밑도는 것입니다. 네. 5월 상승률 3.3%와 비교해서도 이제 둔화한 수치인데요. 전월과 비교해서는 이제 물가 지수가 0.1%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C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고요. 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로 2021년 이제 4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거비를 상쇄한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또 기여를 했고요. 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연준은 항상 이 물가 상승률 2%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CPI의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희망을 키우는 지표 중 하나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이제 미국 국회에서 이제 물가 둔화 등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를 이제 금리 인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최근의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어떤 연준의 메시지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9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연준 내에서도 이번 물가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은 이제 6월 CPI 둔화에 일제히 고무적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어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시카고 연은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한 말을 이제 들어보면 그 최근 이제 발표된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감안할 때 금리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현 시점에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균형을 이루고 통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을 했고요. 네. 이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경제 전망 등 지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를 이제 고려했을 때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 CPI 둔화 소식에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연준이 2% 목표로 가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치라고 했습니다. 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제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 둔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우 고무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를 쏟아냈고요.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6월 CPI가 인플레이션 추가 둔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이제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보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종합해서 보면 연준 인사들도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될 때라는데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에선 그럼 연준이 올해 언제 또 얼마나 내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기준 금리가 현재 5.25%, 5.5% 레인지보다 낮을 가능성을 92.7%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90% 인하 이상으로 본 것이고요. 이는 한 달 전 52.8%나 하루 전 73.4%보다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예. 게다가 12월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0.75%포인트 낮을 이제
견해,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3번 낮춘다는 예상 같은 경우는 하루 사이에 26.2%였는데 45.2%로 CPI 발표에 올라섰고요. 12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만큼, 그러니까 2번 낮출 가능성은 이제 42%, 0.25%포인트로 낮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이제 8.4%였고, 동결 전망, 연초나 올해 중반쯤에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네. 지금 0.4%에 불과합니다.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네.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연속으로 이제 금리가 내릴 가능성에 좀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은행 JP 모건과 맥쿼리는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을 모두 올해 9월로 앞당겼고요. 그러니까 많게는 3번, 그리고 네. 첫 개시 시점으로는 이제 9월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이제 CPI가 발표가 되니까 시장에서 7월, 그러니까 당장 이달인데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도이체방크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인하 가능성도 최소한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이번 달 금리 동결 전망이 여전히 91.2%입니다. 그래서 7월 인하 같은 경우는 주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달 FOMC에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신호가 나올까 이걸 또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7월 금리 인하설까지 나올 네.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커졌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채권 시장이 좀 크게 놀랐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CPI가 주요 자산의 방향성을 상당히 많이 결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 채권 금리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폭 하락을 했고 네. 달러 가치도 동반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보다 8.6bp 하락한 4.198%를 기록을 했고요. 네. 통화 정책에 민감한 이 단기 금리, 이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기간 12.4bp 급락한 4.513%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이제 전장보다 0.521% 내린 104.47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4.073까지 하락을 해서 지난달 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주식 시장은 네. 약세를 나타냈다고요? 지금까지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올해만 들어서도. 그런데 이제 정작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눈에 이제 가시화되자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술주 투매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뉴스의 판단은 격언이 이제 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최근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단기 과열과 이제 피로도 고조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다. 이런 시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볼 점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순환매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방보합으로 방어를 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이 유독 많이 네. 빠진 데는 이 기술주들 급락 영향이 컸겠죠. 네, 일반적으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계속 커지고 AI 돌풍까지 불면서 파죽지세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예. 그런데 정작 이제 CPI 둔화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테슬라 주가는 이날 강보합권에서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한 뒤에 CPI 발표 후에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등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이 기간 동안 10일 거래일 동안 5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연속 상승이 10일 거래일에서 멈췄고요. 테슬라 주가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한 것은 이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게 13거래일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제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자율주행 로봇 택시 공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소식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도 5.57%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만 150%가 넘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네.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블랙엘 본격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이제 3일 동안에도 약 7%가 또 올랐었는데, 하지만 이제 간밤에 이제 상승에 이어가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시총도 3조 1,33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낙폭이 좀 네네. 가파른 모습이었는데 네. 이 나머지 기술주들 흐름은 어땠습니까? 현재 시총 1위인 애플 주가도 2.32%,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2.48%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각각 2.78%, 2.37%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이제 4.11% 하락하는 등 이제 7개 미국 빅테크를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는 날 일제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들 주가가 연일 상승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 상승을 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이달 9일 기준 이들 7개 기업 주가 올해 평균 상승률이 45%에 달했는데 좀 약간 식어가는 이제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